서울에서의 여행은 보통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미리 정해둔 일정표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영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한 커플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보다 15분이나 빨리 도착했다고요.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장거리 국제선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가 가진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연도 혼란도 없이 그저 예정된 계획대로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들의 서울 여행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편안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말도 길을 헤맸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 도시는 처음 온 외국인에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머문 숙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닙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거 지역인 북촌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숙소입니다. 작년에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들은 강남의 대형 호텔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그저 예약 가능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년 여행에서 우연히 걸어 다녔던 오래된 골목과 한옥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 동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 이 도시의 주민이 된 것처럼 말이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연신 감탄합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오래된 서울의 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기 전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영상 속 온도는 9도. 두툼한 롱패딩을 꺼내 입으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하게 입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추위가 여행을 망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춥지만 걷고 춥지만 구경합니다. 서울의 겨울은 불편함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이들은 전날의 피로와 시차 때문에 완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한 명은 새벽에 깼고 한 명은 늦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커피나 마시러 가자는 말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카페를 찾고 골목을 걷고 길가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에서 특별한 관광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사는 거리 상점 앞을 지나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점심은 라면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주문한 라면에는 돼지 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재료에 잠시 당황하지만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맛이 나쁜 건 아니었다고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이 반응은 중요합니다. 문화 충격을 과장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는 밤의 얼굴로 바뀝니다. 성수동과 종로 일대의 골목은 조용하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늑하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외국인이 서울의 밤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점. 이 역시 말하지 않아도 영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 배달 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당도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골목을 조금 더 걷자. 작은 꼬치 가게가 나타납니다. 컵밥과 꼬치를 사고 근처 카페에서 빵을 하나 더 구매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대안은 존재합니다. 이 장면은 서울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도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선택지가 남아있는 도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짧았지만 좋은 하루였다고요. 특별한 이벤트도 대단한 관광지도 없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둘째 날 아침 오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광장시장에 가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 여행에서는 한국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며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처음 도전하기에는 가장 쉬운 선택지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 역시 현실적입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영상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커집니다. 다양한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들은 하나씩 선택합니다. 호떡을 먹고 감탄합니다. 너무 뜨겁다면서도 계속 웃습니다. 이 음식이 오늘의 최고라고 말합니다. 빈대떡은 괜찮지만 특별하진 않다고 평가합니다. 떡볶이는 매운 소스 대신 새콤달콤한 버전으로 시도합니다.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만두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평가가 과장 없이 담담하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서울은 맛있는 음식의 도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은 도시로 그려집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한국 음식을 먹어봤으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요. 이 한마디는 이 여행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성과를 인증하는 여행이 아니라 경험을 쌓아가는 여행입니다. 이후 이들은 강남과 한남동으로 이동합니다. 쇼핑을 하고 거리를 걷고 카페에 들릅니다. 서울의 지역 간 이동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도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지하철과 도보로 연결되는 동선은 외국인에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관광객을 위해 따로 준비된 도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도시 위에 여행자가 올라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라면을 먹습니다. 손이 시려 젓가락을 잡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웃습니다.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아쉬움도 묻어납니다.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짧은 서울 여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좋았다고요. 다음 여행지는 일본이지만 서울은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이들이 서울을 극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치명적이지 않았고 낯설음은 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부족해도 하루는 흘러갔고 선택지가 없어 보여도 다른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보여주는 서울은 관광 명소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틀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의 시선으로 드러나는 서울의 현재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